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너희들이 물리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거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선생님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처음 본 사람은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꺼내서 지금 저장을 해놓고 카톡 또는 문자로 선생님이 지금 보내라고 하는 거를 정보를 보내는데 지금 만약에 영상 보고 있는 시각이 새벽이어도 상관없어. 이따가 얘기할 텐데 질문하는 것도 새벽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이름이랑 학교 학년. 선생님이 너희들 번호 다 저장해 놓긴 했거든? 학원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근데 나도 이제 가끔 실수해서 잘못할 게 있어서 그거 확인을 할 겸. 그다음에 최근 내신 점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OT를 보고 있는 시점이 예비고이 겨울방학이라면은 통합과학 점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학교에서 다른 수업을 했을 수도 있잖아. 1학년 때 화학을 하거나 물리를 하거나 그랬다면은 그 점수. 근데 2학기라면은 아니면 뭐 비도중이라면은 최근 물원 내신 점수가 있다면은 그 점수.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점수보다는 등급이 더 중요하긴 하지. 등급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점수도 같이 얘기해주면 훨씬 더 좋고. 창피하다고 안 보내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너네들 이렇게 뭐야 얘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이 기초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요런 거 생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등수로 얘기해도 돼. 350명 중에 몇 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행을 했던 과목. 이거는 물리뿐만 아니라 물화생시 다 포함해서 어떤 것까지 해봐야지. 통합과학은 당연히 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1학년이라면 1학년 때 내신 보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은 과학 관련해서 중학교까지는 당연히 했을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 수준 정도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하면서 물투까지 다 했어요. 그런 거 하면서 물원을 하는데 심화적인 개념이랑 뭐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것까지 풀었어요. 이런 거랑 더 있어. 아직 보면 안 돼. 네 번째는 너희들이 공부했던 거에서 어려웠던 내용. 이것도 물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 다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물리에 어려운 게 있었다면 그것만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첫 번째, 목표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목표는 나는 물리를 수능까지 볼 거예요. 아니면은 내신만 볼 겁니다. 또는 너희들이 특히 이런 경우 많이 있지. 공대를 가려고 해서 물리학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수능까지 볼 건데 공대 갈 거예요. 내신만 볼 건데 공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전형 너희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전형이 있다면은 그런 것 때문에 물리를 공부합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자, 할 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선생님이 진짜 알아야 돼서. 선생님 저는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이런 경우 좀 있는 거. 저는 물리가 싫긴 한데 지구과학이 너무너무 싫어서 물화생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얘기를 해줘. 물리학이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너무 싫은 게 있어서 그거를 빼고 현원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 이거를 지금 보냅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일시정지를 해놓고 보내세요. 자, 이거 보낸 다음에 쭉 보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그럼 수업, 과정 물리학이고 방학특강이야. 내신을 대비해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거. 겨울방학이 되었든 여름방학이 되었든 수업 일정은 뭐 과정마다 다를 테니까 겨울방학에 한다면은 2월 말에 종강이 기본인데 혹시 시간 부족하면 3월 첫째 주까지 갈 수도 있는 거. 그건 이제 이게 연도가 다르다면 뭐 그때 달라질 수 있고,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일정에 맞춰서 종강이 될 겁니다. 지창물, 교재, 방학특강은 기본적으로 오트 물원을 사용을 하고 자체 교재가 이제 나갈 건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한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다음에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를 편집해 놓은 거를 선생님이 줄 겁니다. 여름방학 때 이제 따로 다르게 될 거고,
노트는 딱히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다면은 선생님이 저 앞에다가 강의실 여기 저 책상에 종이 저렇게 놔둬. 저거 필기할 때 써도 되고 연습장으로 써도 돼. 문제인식 니네들이 갖고 다녀도 돼. 필요하다면은 쓰세요. 자, 문자 보낼 내용 얘기를 했고 다음에 번호를 알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한테 여기다가 안 써놨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한테 질문이 있어? 그러면은 새벽에 해도 돼.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도 새벽에 2시, 3시, 4시 아무 때나 해도 돼. 어차피 그거 문자 보낸다고 선생님이 깨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급하면은 특히 어지간하면 이런 거는 시험 직전 날일 텐데 내가 자더라도 전화해서 깨워도 돼. 어차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직전에 그렇게 급하게 시험 직전에 질문이 있으면 안 되긴 한데 부모님이 이런 시간에 문자가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어. 민폐야 라고 하시면 물리 선생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고 그냥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말에는 일단 방학이 되었든 개학 중이든 엄청 바빠서 주말에는 답변을 못 할 거야. 평일에 오후 시간에도 5시 넘어서 막 이럴 때는 거의 다 수업이니까 답변 못 할 거야. 시간이 되면은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 아니야. 이건 질문이 아니라 나한테 대신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이거 제가 생각한 이런 거 맞나요? 이런 식이 돼야 돼. 특히 근데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면서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면은 이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와서 클리닉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자, 이거를 선생님한테 선행 수업 들었던, 개념 수업 들었던 사람들 이거 수업 진행 방식 다릅니다. 먼저 1번 봐봐. 주요 이론이랑 개념은 교재에 필기하면서 정리라고 해놨지? 너희들 판서 필기 안 해도 돼. 그래서 노트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에는 자료를 줄 거거든? 근데 방학 특강 때는 자료 없이 교재로만 합니다. 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면서 중요한 개념 위주로 다시 새겨보면서 문제들을 풀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건 내신 대비할 때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수업 전에 다음 시간에 뭐 할지 너희들이 대략 알 거야. 선생님이 말을 해주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개념 복습이 필요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말을 하면은 선생님이 개념 수업 영상 다른 반에 과정 녹화해 놓은 거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시 복습해가도 됩니다. 자, 그럼 너희들이 필기를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 동그라미 1번 몰랐던 내용 당연히 해야지. 동그라미 2번 옛날에도 알았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분명히 접근이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만의 설명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이해를 했다가 저게 좀 더 쉬운 방식, 좀 더 편한 방식이겠네 한 게 있으면은 그거 써놓고 그리고 식은 노트에다 다 써놓는 게 좋아. 근데 뭐 사실 이거를 내가 굳이 강제하진 않는데 NG가 나면 식은 원래 다 알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유형별 문제풀이법은 이거는 쓰라고 해도 너희들이 안 쓰긴 하거든? 근데 내가 처음엔 안 써도 별말 안 할 거야. 계속 틀리면은 다 쓰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처럼 만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이거 내가 얘가 여기에 좀 약하네 라는 판단이 들면은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주요 내용들 판서하고 교재 정리하면서 저희 정리가 되면은 기초 개념 복습이 되는 문제나 그 문제의 유형의 근간이 되는 문제들은 그냥 선생님이 설명 없이 한번 풀어봐 라고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걸 풀어보면서 방학 특강이 되었든 내신 대비가 되었든 문제에 접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하고 접근됐어? 그럼 풀어. 채점을 혼자 해봐. 그 다음에 틀렸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게 왜 틀렸지? 싶으면은 바로 질문해도 돼.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혼자서 해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유형들을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 도움 안 주고 한번 풀어보라고 할 거야. 그럼 도움 안 받고 한번 해본 다음에 내신 대비 때는 유형 설명을 해주는데 방학 특강 때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다음 시간에 오면은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는 칠판에다가 풀이를 해줄 거고 테스트 푸는 와중에 개인 첨삭할 거 따로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또는 고1 때 선행 들었던 그 과정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내신 대비로 딱 가면은 특히 수능 내신 대비 이런 걸로 하고 첨삭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첨삭이 되게 중요하니까 너희들 만약에 결석을 한다면은 영상으로만 봐도 되는구나? 아니야. 나한테 하고 이제 질문할 거 엄청 많을 거야.
그때처럼 예전처럼 간단한 개념 내가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나한테 배워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 자체도 첨삭에 투자되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첨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테스트 본 다음에 기준이 안 되면은 제시험 보충이 있어. 보충 얘기는 그럼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거고요. 너희들이 그럼 해줘야 될 거 복습. 당연히 복습해야지. 모르는 내용이나 새로 알게 된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된 내용 반드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가 풀라고 했는데 이 개개인별로 약간 다르니까 못 풀었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어. 학원에서 풀고 가도 되는데 그거 집에 가서 풀고 올 거면은 그거 바로 먼저 풀어야 돼. 오늘 만약에 수업이 끝났어. 뭐 한 5시에 끝났어. 그럼 끝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고 그거 다시 풀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풀고만. 그렇게 꼭 풀어보고요. 이게 계속 쌓이면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럼 숙제를 할 때에는 그렇게 약했던 부분 개념들도 복습을 한 다음에 숙제를 하는데 노트랑 교재 보면서 풀어도 돼. 상관없어. 물리학은 암기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숙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풀어. 문제 풀고 나서 숙제의 의의를 알려주자면은 너희들이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모르는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가 틀렸지 하고 나한테 점검 받는 거거든. 거기다가 내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 게 진짜 너희의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만 풀으면 안 돼. 풀고 최소 채점은 하고 한 번 정도 틀렸던 거는 다시 고쳐와야 되는데 고치고도 또 틀려? 그럼 이제 오답 정리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나한테 알려주시 하는 건데 너희만 알아봐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내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누구누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풀었구나. 그걸 봐야지 내가 요 과정에 오류가 있었네? 요 과정에 오류가 있었네를 짚어줄 수가 있어.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듯이 날 설득하시 하라는 얘기야. 근데 물리학을 할 때에는 진짜 중요한 게 해설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할 때 해설은 안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오답 정리 방법을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해설 없이 선생님이 어떻게 오답 정리해요? 이미 틀렸잖아.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너희들의 그렇게 오답이 나온 과정이 뭐였는지 나한테 설명하듯이 쓰라는 거야. 아니면 키포인트만 쓰든지. 만약에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해설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에 해설을 본다면 중요한 건 이거야. 만약에 물리학 이 문제의 해설을 내가 초딩한테 보여줘. 근데 걔가 수학 선행만 돼 있으면은 답 다 찾아. 무슨 말이야? 식을 풀어내는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리학에서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보고 조건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서 식을 세우고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해설에는 요 과정이 안 나오고 얘만 나와. 그래서 식만 보고 답 찾는 것만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누나가 다 한다고. 그래서 해설 보고 답 체크해 놓으면 안 돼. 자, 만약에 그럼 해설을 볼 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꼭 봐야겠다면 봐. 식이 나와있잖아? 그럼 그 식을 보면서 너희들이 문제랑 이 조건이 뭔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물리량이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었구나. 이 이론을 썼구나. 이 식을 썼구나 하고 이게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바로 문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어. 한 5분, 10분, 20분 정도.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 근데 풀려? 그러면은 그 정도로도 풀어 해도 돼. 이게 진짜로 딱 익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 볼 때 주의하세요. 안 보는 게 좋긴 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좋지. 그리고 진짜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해설을 쭉 따로 써놔. 진짜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해설이랑 문제 상황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은 선생님이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해설 보고 풀어. 해설을 보고 정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야. 개개인별로 좀 다를 테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물어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서기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점, G 점 하면 이거 예시 있는 거야. 예제가 되었든 얘가 되었든 대괄호에다가는 선생님이 기호가 아니라 단위를 항상 쓰거든.
그리고 별표 하나 치는 건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별표 3개 치는 거는 쉬운 내용이 되었든 어려운 내용이 되었든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핸드폰 수강생 시켜야 될 거. 핸드폰 사용 금지 이거 당연한 거지. 근데 뭐 고등학생들이니까 원래 중딩들은 내가 무조건 가방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뭐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올려놓고 있는 정도는 괜찮고 음료수랑 음식물 음료수가 너희들이 처리 가능한 음료수 그러니까 먹고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너무 막 이런 거 저기 펄 있거나 버블티 이런 거나 그런 거는 화장실 변기에다가 다 버린 다음에 따로 버려야 돼. 그다음에 휘핑크림 막 남아있는 스프레이터 그거 말고 그런 거 좀 이렇게 헹군 다음에 버리도록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이게 안 되면은 학원 전체가 못 먹어. 지금도 그래갖고 약간 그렇거든. 그런 거. 그리고 냄새 나는 건 학원 냄새 나거나 부스러기 너무 떨어지는 거는 안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예의를 지킬 것 써놨지. 뭐 인사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나 안 보면은 나도 상처받을 거 아니야. 수민아 너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친구가 응 아니야 딴 얘기하면 너 상처받지. 나도 집에 가서 운다고. 니네 얼굴 그려놓고 나 연필을 못 찍을 거야 막. 그런 거.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뭐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런 게 없어. 너무 시끄럽지만 않게 해라. 그 중요한 게 이거야. 거짓말하지 말. 이게 뭐냐면 안 하겠지. 꼬맹이들이랑 다 뺏기고 그런 거 하는 건데 고등학생들하고 다 뺏기면은 이거는 진짜 자격이 없는 거고 이 거짓말은 뭐냐면은 좀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한 경우가 있어. 아, 나 이거 문제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다시 풀었는데 맞았어? 근데 애매하게 아는데 이 정도면 알아 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야. 좀 그런 거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가끔 있어.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데 선생님이 내신 성적표는 좀 확인을 하는데 이거 잘했네 1등급이야? 하고 나서 우리 붙이고 그러잖아. 모의고사 성적표 가끔 확인 안 한다고 모의고사 1등급이라고 뻥치는 경우 있거든? 절대 안 돼. 너희들 점수랑 등급 같은 거 선생님한테 솔직히 해야 돼.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야 너희들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여기가 부족했으면 내가 더 해줘야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강이랑 보충. 결석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것처럼 영상 녹화한 다음에 진도나 개념 설명, 문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너희들 보도록 할 것이고 결석했으면 그래서 그 외에 첨삭이나 테스트는 하고 나서 보충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재시험이나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질문이 있어요. 클리닉 더 하고 싶다.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가능한 일정은 선생님이 여기 모니터 뒤에다가 매주 갱신해갖고 붙여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문자로도 보내는데 재시험이 필요하든 뭐 어떻든 그때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은 4시부터 6시 중 시작 가능 이런 식으로 보내. 그럼 너희들은 금요일이라고 치면 금요일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며칠날 아니면 금요일날 6시에 갈게요 4시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학원 오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4시부터 6시 중 시작 가능이라고 하면은 6시에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선생님이 보내는 거니까 이거 감안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